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조금 전 미국에서 기준금리 3.25%로 올렸고 또 향후 금리 인상 경로를 보여주는 점도표와 경제 전망치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금융 긴축 속도가 최소한 연말까지 지속된다는 게 골자인 것 같습니다. 우선 점도표부터 보겠습니다. 19개의 점 중에서 9개가 4.25% 밑에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기준금리가 적어도 4.2%는 넘을 것 같고, 그래서 과연 4.5%가 될지 요거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되고요. 23년에는 4.5% 이상 4.75% 이내에서 결정될 것 같다. 이게 점도표 내용입니다. 24년에는 기준금리가 4% 밑으로 하락할 것 같다. 이런 것입니다. 점도표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경제 전망치 보겠습니다. 실질 GDP 전망치가 22년에 0.2%로 또 23년에는 1.2%로 수정된 게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 여름 전망치는 이 값이 각 1.7%였습니다. 24년이 되어야 1.7%로 회복될 것 같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 전망, 실질 GDP 전망치가 매우 후퇴한 모습이다. 즉 잔치 끝났고 귀찮은 설거지를 내년까지 힘들게 해야 한다, 이런 뜻으로 들린다는 겁니다. 고용시장은 상대적으로 견고하지만 실업률도 올라가서 22년 3.8%, 23년 4.4%까지 상승할 것 같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6월 전망치는 금년에 3.7%, 내년 3.9% 이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실업률도 많이 올라간다, 이런 겁니다. 물가를 보면은 금년 말까지 상승한다는 겁니다. 계속. 그러다가 내년부터 하향될 거다. 이것이 지금 연준의 전망치입니다. 코어 PC 기준으로 본다면 22년에 4.5%가 되고 23년에 3.1% 되고 24년에 2.3% 되고 25년이 되어야 목표치 2%에 근접한 2.1% 될 것 같다, 이런 겁니다. 이것이 이제 6월의 전망치는 22년에 4.3%였다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겁니다. 4.5%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 전망치,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걸 보면은 금년 말에 4.4% 될 것 같고 내년에는 4.6%까지, 즉 내년까지 금리 계속 올리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24년에 비로소 3.9%로 하락하고 25년에 2.9%로 내려갈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연준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스테이트먼트, 성명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최근 경제 상황은 생산과 소비는 완만하게 성장을 한다. Moderate growth, 이렇게 표현했네요. Modest growth. 일자리 창출은 강력하고 실업률은 낮은 상태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고공행진이라는 겁니다. 팬데믹 이후에 수요 공급 불균형 계속되고 있고 높은 식량과 에너지 가격, 이런 게 이제 원인으로 지적을 했는데, 여기서 높은 식량 가격, 에너지 가격, 이 표현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비록 최근에 고점 대비 크게 하락한 건 맞습니다. 둘 다. 그러나 팬데믹 직전과 비교하면은 여전히 높은 상태다, 요걸 지적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침략 전쟁에 대한 언급은 이전과 한 성명서 내용과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새로운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나오는 부분도 아주 이례적인 문구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서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연준 책무는 물가 2% 억제하면서 최대 고용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준금리 75bp 올려서 기준금리 밴드 폭을 3에서 3.25%로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준의 자산 축소도 이제 계속 해야 되는데, 이제 즉, 이 말은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들이 이제 만기가 돌아오면은 국채는 600억 불까지, 예? 그 다음에 모기지 백드 시큐리티 MBS는 350억 불까지, 예? 여기까지는 즉 한 달에 950억 불까지는 현금으로 상환을 받겠다는 겁니다. 예, 빚 갚으라는 겁니다. 예, 상환을 받고 저 600억 불, 350억 불 넘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롤 오브 만기 연장 해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매월 950억 불씩 이 세상의 달러가 소각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연준이 지금 진공 청소기 세게 틀어놨다는 겁니다. 세상에 퍼져 있는 달러를 빨아당긴다는 겁니다. 한 달에 950억 불씩, 예? 이렇게 이게 바로 950억 불씩 청소기에 빨려 들어온 그 달러는 이제 소각한다. 이게 바로 설거지라는 겁니다. 예. 이제 그 연준 오늘 그 있었던 여러 발표들 평가하고 전망도 해보고 또 금융시장 움직임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한국 시장의 의미 이렇게 한번 쭉 진행하겠습니다. 연준 청문은 인플레이션 2%로 되돌리는 거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지 않으면 경제가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 제롬 파웰이 기자회견을 요런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우선 순위가 인플레 잡는 거라는 거 아주 단호하게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거는 아주 이전보다도 더 강력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최근에 CPI, PPI, PC 그 주요 물가 지수는 분명히 피크아웃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저 정도 피크아웃 되는 거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더 확실한 그 시그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물가 상승률이 전년비 마이너스 숫자 나오는 거 확인할 때까지 금융 긴축 속도 늦추지 않겠다. 뭐 이렇게 단호한 그 강력한 의지를 이렇게 평가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앞으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이제 남은 게 11월 2일하고 12월 14일 이렇게 이제 두 번 남았는데 지금 이제 상단이 3.25%니까 만약 11월 2일 날 50을 올리고 또 12월 14일 날 25를 올린다면은, 예? 그러면 이제 4%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넘어갑니다. 그래서, 연말 기준금리가 상단이 4.25에서 4.5% 요 근방, 4.25 아니면 4.5 이렇게 되지 않을까. 요게 바로 현재 점도표가 말하는 것인데, 예? 이게 지금 그 시장의 평균적 기대보다는 훨씬 더 심한 것 같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예? 그건 바로 미국 시장 흐름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FOMC 발표 나기 전에는 비교적 시장이 다 강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한국 시각 낮에 미국 선물도 비교적 강세였고요. 미국 시장 전장 부분은 거의 다우가 한 100포인트 이상 많이 올랐었죠. 그러다가 FOMC 발표한 후에 마이너스로 급락했고요. 그러다가 다시 상승하다가 그래서 아주 변동성이 심했습니다. 하루 종일, 오후에 하루 종일. 그래서 격렬한 전투를 벌였는데 결국 어떻게 마감됐는가? 3대 지수 모두 마이너스 1.7% 이상 비교적 크게 밀렸습니다. 다우 같으면 500포인트 이상 빠졌습니다.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궁금한 8월 PC 지수 전망치 발표는 아직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 움직임을 보면은 1년물, 2년물, 3년물만 수익률이 올랐고, 즉 내년까지 금리 인상 사이클 계속 돌아간다. 이게 반영해서 오른 것 같고, 6개월 이하 단기물, 그 다음에 5년 이상 장기물은 수익률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year, 10year, yield curve inversion, 수익률 역전 현상, 이거는 좀 더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주목되는 것은 사진처럼 미국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도 다시 급등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주택 가격 지수 이게 침체 국면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택 거래량도 급감하는 중이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에 글로벌 주택 시장 정말 전혀 색다른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은 3.5%고 한국은 3.9%, 즉 스프레드가 보통 한 0.3% 정도에서 형성이 됐는데 지금 0.4%로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기준금리 역전을 반영한 것 같은데 문제는 오늘 낮에 한국 채권 수익률이 더 오르는지 여부 또는 뭐 약간 내리는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지수도 FOMC 발표 이후에 매우 요동을 쳤습니다. 오르락내리락 매우 요동을 치다가 지금 사진에서는 111원 위에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 거의 최근에 고점 근방이죠. 이에 따라서 이제 원달러 환율은 1396원으로 비교적 살짝 올랐습니다. 과거처럼 그렇게 급등하지를 않네요. 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도 기준금리를 미국과 비슷한 속도로 올려야 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지금 고점이라는 의견을 저는 유지를 합니다. 즉 한국에서 달러 선물 매도하기 좋은 때라고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미국은 금리 저렇게 빨리 올리는데 한국이 비슷하게 따라가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환율 추가 상승은 불가피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한국이 다시 물가를 가속시키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는 매우 나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다들 똑똑한 분들이니까 한국 경제를 그렇게 해롭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점을 고려를 해야겠지만 미국보다 더 많이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미국과 비슷하게 보조는 맞춰서 금리 올리는 건 불가피하다. 그리고 한국의 물가는 식량, 에너지, 원자재를 필수적으로 수입을 해야 하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특징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이 식량, 에너지, 원자재 이 부분이 모두 크게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영향을 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무역수지 악화로 즉 무역수지가 적자가 나서 이게 지금 한국 외환시장에서 달러 공급을 줄이는 이 효과도 이 무역수지 악화라는 것은 원래 수입 물가 급등을 반영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인 경상수지는 흑자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줄어든 것이 본질이고 그리고 외환 보유고 여전히 견조하다 이런 점 다 고려해서 원달러 환율 고점으로 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달러 선물 매도하기 참 좋은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살 때도 분할 매수, 팔 때도 분할 매도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원달러 환율 파시겠다면은 오를 때 고점에서 이렇게 몇 번 분할 매도하면은 앞으로 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해서 한국은 미국한테 지금 UK, EU, 캐나다, 스위스, 일본 이 5개국에게는 상설 달러 스와프 지금 허용하고 있습니다. 무제한, 무기한, 공짜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저 5개 그룹에 가입시켜 달라 이런 한미 통화 스왑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저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전에도 영상으로 한번 다룬 바도 있습니다. 매우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이 지금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하려는 이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이 핵심적으로 필요로 하는 많은 것을 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이 저 5개국에 추가로 이제 가입이 된다면은 그러면 원달러 환율은 하향 안정화되고 이것은 한국 경제가 더 강력해지도록 매우 유용한 도구인데 한국 경제가 강력해지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결정적 기여를 한다. 이런 논리로 협상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저 점도표하고 경제 전망표 저거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요 실천적인 면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최소한 현재 기준에서 미국과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해서 특히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저기 지금 19명
있는 저 모인 저분들이 이 시대 대표적인 뭐 천재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세상 누구보다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 누구보다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현재 판단하는 것이다. 예. 요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험치로 본다면은 오늘 발표된 저걸 기초로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을 이제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적용을 해서 이렇게 쭉 적용을 해 나가면 되겠다. 뭐 이런 겁니다. 예,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된 거 종합하면은 가장 주목할 게 바로 인플레이션 지표라는 거. 이게 다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여전히 이제 다음 주 그 금요일 발표되는 그 8월 PCE 물가 지수죠. 요게 추가로 계속 피크아웃 되는지 요거 체크하는 거.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식량 가격이 지금 5개월째 크게 하락하고 있는 거 분명하고 에너지 가격도 고점에서 한번 폭락한 다음에 추가 하락 중인 것으로 보이고 다른 원자재 지수도 기본적으로 비슷한 규모 폭락한 다음에 이렇게 추가 하락하는 것 같다 이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오늘 발표에서는 약간 소홀하게 평가된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게 지금 연준 발표에서 좀 소홀하게 된 부분이다 이런 겁니다. 기존의 식량 가격, 에너지 가격, 원자재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점이 좀 소홀하게 평가된 것 같고요. 그런데 한편 또 경기 후퇴는 더 뚜렷해질 것 같다. 이게 지금 연준 발표에서 확인된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지금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이 10월이 되면 이제 9월 CPI, PPI, PC 요게 주르륵 발표가 되는데 요게 의미 있는 피크아웃 모습을 마냥 보여준다면은 그러면은 연말 기준금리 상단 4%선 원래 제가 예측했던 것입니다. 요 4%선 여전히 유효한 거 아니냐. 일단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연말 기준금리 4%냐 4.25%냐 4.25%는 지금 연준이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거 집착하기 전에 먼저 10월 달에 발표되는 거 9월 각 물가지수 6개 요거 확인하는 게 선결 과제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주가지수는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는 이제 실적 시즌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다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10월 중순, 하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실적 시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개별 종목 장세가 되는 거 아니냐. 실적이 나쁜 종목들은 이건 추가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23년, 24년 앞으로 2년간 이제 경기는 둔화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오늘 발표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은 결국 지금까지와는 다른 세상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와, 그래서 항상 뭐가 달라지면 설레니까 과연 새로운 세상에서 득세할 놈이 과연 어느 종목인지 요거 잘 판단하는 게 우리들 투자자의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에서는 저 같으면은 이거 조선업종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삼성중공업을 딱 선택을 해서 지금 연락에 열애 중입니다. 그렇고요. 과연 이제 다른 종목은 무엇인가 이제 고민해야겠죠. 그래서 뭐가 될지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예. 힌트를 주시면은 저도 같이 한번 열심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회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별도 부탁은 드리지 않아도 꾸준하게 구독자 수가 늘어나서요. 어느덧 이렇게 12,000명이 넘었습니다. 엄청 많은 숫자라고 생각되고요. 예, 많은 힘이 됩니다. 구독료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또 감사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루는 내용이 사실 하나같이 쉬운 주제는 아니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올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검토하고 해서 하여튼 더 나은 내용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